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쉐보레 순수 전기차 볼트 EV입니다. 보시는 차량은 최근 변화가 이루어진 2020년식으로 새로 추가된 미드나잇 블랙 색상입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기존 383km에서 414km로 증가했고, 단순히 주행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행 효율도 향상되었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외관 디자인만 살펴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서라운드 뷰가 생기면서 카메라가 추가되고 무늬가 살짝 변한 정도이고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볼트 EV는 소형 해치백의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호불호가 있습니다. 더구나 실제로 겉보기에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스파크랑 헷갈린다, 경차 아니냐 하는 말까지 듣는데요. 하지만 볼트 EV는 전장 4165mm로 스파크보다는 당연히 57cm나 길고 소형 SUV 현대 코나와 같은 크기입니다. 게다가 내관편에서 이어가겠지만 무릎 공간은 준주장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길게 빠졌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전면부부터 하부까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볼트 EV를 앞에서 보면 키는 커 보이고 얼굴은 납작해 보입니다. 재원을 알아봤더니 확실히 키가 큽니다. 전고가 코나 EV나 니로 EV보다 40mm가 큰 1610mm입니다. 덕분에 차에 앉았을 때 머리 윗공간에 여유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점이 있고, 따라서 생각보다 실내 공간이 쾌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면 전폭은 비교군 대비 4cm가량 좁은데요. 제가 타고 있는 소형 SUV 트랙스보다도 1cm가 좁습니다. 실제로 타봐도 좌우 간격이 전혀 넉넉하지 않은 딱 소형급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승간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바로 레그룸이었습니다. 구조상 레그룸이 정말 넓게 빠졌습니다. 때문에 보기와는 다르게 운전을 하면 할수록 굉장한 공간적인 쾌적함을 느끼게 됩니다. 얼굴이 납작해 보이는 이유는 앞 오버행, 그러니까 이 보닛이 짧으면서도 급격하게 뚝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소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 전기차라는 컨셉을 생각하면은 매끄러운 앞모습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니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못생긴 자동차이지만 연비 생각하면은 이뻐 보이고 탐이 날 정도이거든요. 볼트 EV도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개성있고 이쁘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1800km 타면서 충전비가 5만원도 안 들었거든요. 전면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퍼가 되게 특이합니다. 보통 같은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볼트 EV는 엇갈려서 작동을 합니다. 버터플라이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와이퍼를 세워보면은 이런 모양새입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닦이는 거는 무난하게 잘 닦이는데 작동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전면 유리에는 저공해 차량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이 덕분에 고속도로 통행료, 소위 톨비가 50%이고 공영주차장의 주차비도 50%입니다. 정말 꿀혜택입니다. 보닛은 짧지만 날렵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느낌이고,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을 따라가지고 끝이 뾰족해지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릴이 막혀있고 이렇게 모양만 내고 있는데, 이전 모델은 이게 그냥 무늬였습니다. 이번에 20년식이 되면서 입체적으로 음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아래로 배터리 냉각 등을 위한 진짜 흡입구가 보이는데,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서 흡입구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공기 저항과 온도 조절에 대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냅니다. 르노 조에 같은 경우는 이 엠블럼이 충전구이던데, 볼트 EV는 아니고 충전구는 옆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위쪽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의외로 범퍼는 과감하고 멋있게 생겼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차체에 맞는 적당한 크기이고, 모양은 눈매를 길게 빼진 않았지만 나름 날카로운 인상입니다. 전조등 주위로 크롬 장식이 들어있고, 아래로 LED 주광 주행등이 뻗어 있습니다. 전조등은 HID 타입입니다. 이게 모든 트림에 적용되는데 LED만큼 확 밝은 느낌은 아닌데 무난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향지시등은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등화류가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면부는 마지막으로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인 여는 게 처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이 열어줘야 하는 레버가 위에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수동식으로 열고 지지대를 걸어줘야 합니다. 가스식 리프트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이 없습니다. 그나마 엔진처럼 보이며 저 존재감이 큰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인버터입니다. 모터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엔진룸이 간단하기 때문에 트렁크라고 하는 트렁크 같은 공간을 여기 마련해 두는 차량도 있고, 인버터를 여기다가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같은 부분이 있다면 이 핑크핑크한 냉각수, 트랙스에 들어있는 거랑 같은 냉각수라고 하는데, 모 차량에 화재 사건이 계속 나면서 원인 중에 하나로 이 냉각수가 지적되고 절연 냉각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녹색 냉각수가 아닌 파란색 저연 냉각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볼트 EV의 이 핑크한 냉각수는 탈이온수로 저연 냉각수라고 하네요.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 오버행이 짧은 해치백 형태이고, 전장은 4165mm로 소형 SUV보다 약간 작은 정도입니다. 휠베이스는 2600mm로 코나와 같습니다. 디자인은 바람이 쌩 불고 지나가는 듯하게 흘러나가는 느낌이고, 창문을 두르는 크롬과 이 아래쪽에 두툼한 크롬 라인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앞 창문의 높이가 뒷창문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앞쪽 벨트 라인이 되게 낮은데요. 이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이 1열 좌우 시야가 굉장히 넓게 느껴진다라는 특징이 생깁니다. 반면 2열은 벨트 라인이 높아가지고 창문이 작아 보이지만은 시트가 높아서 이렇게 앉았을 때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앞쪽도 그냥 디자인이 아닌 창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뒤쪽은 큼직한 하이그로시로 후면부까지 이어집니다. 미드나잇 블랙 색상이라 가지고 일체감이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이 색깔 진짜 감추합니다. 크롬으로 된 윈도우 테두리는 이렇게 쭉 가다가 사이드미러에서 끊겨서 측면 방향지시 등으로 이어집니다. 사이드미러는 한 뼘이 조금 넘는 무난한 크기이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한 모양인데요. 끝은 각을 줘가지고 맵시를 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야는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프리미어 등급 기본 구성으로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아래에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습니다. 서라운드 비전 카메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은 차에 과하다면 과한 것이지만 있으면 역시나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특히나 전기차는 하부 긁힘에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확신 있는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 EV의 유일한 옵션인 세이프티 패키지,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얻을 수 있는 기능이라서 좋습니다. 충전구는 딸깍 이렇게 눌러서 열게 되고, 열어보면은 완속 충전구가 있고, 급속 충전 시에는 아래 덮개를 열어가지고 DC 콤보 방식으로 충전하게 됩니다.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고무로 무난히 잘 마감된 모습이고요. 도어 손잡이는 외장 색상에다가 크롬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버튼은 앞쪽에만 있고 이 뒤에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눌렀을 때 앞만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설정을 바꿔가지고 한 번에 모든 도어가 열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루프렉, 이게 프리미어 등급이 돼야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볼트 EV를 사게 된다면 꼭 루프박스를 올리고 싶기 때문에 루프렉은 필수입니다. 안테나는 샤크 안테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측면의 하이라이트 휠을 살펴보겠습니다. 휠하우스는 도시명 승용 차량임을 나타내는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휠 타이어가 꽉 차 보입니다. 이 주먹이 안 들어가는 정도인데요. 이게 비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다운스프링이나 휠업 튜닝 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 볼트 EV는 그런 측면에서 참 이쁘게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사의 에너지 세이버입니다. 폭 215에 편평비 50,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최대한 에너지 효율에 중점을 둔 타이어라 가지고 성능적으로는 다소 부족한 타이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도 아니고 스포츠 주행에 큰 뜻이 없는 저도 느낄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성능적으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지만, 막 잡아 돌리고 달리고 그런 차량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트 EV가 이래 보여도 전기차라 가지고 정말 잘 나가거든요. 하체도 탄탄해서 스포츠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전비보다는 스포츠 주행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일반 타이어로 바꿔서 재미나게 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지껏 본 차량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볼트 EV랑도 잘 어울리고요. 아래 등급이랑 모양은 다르지 않은데 투톤이라서 멋이 확 납니다. 그리고 놀랐던 점은 휠하우스 안쪽 방음 처리입니다. 이 이코노스에서 봤던 모습이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전기차라 가지고 엔진 소음이 없기 때문에 주행 시에 가장 큰 소음은 노면 소음인데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로는 트랙스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일반적인 소형차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가 좋은 거냐 하실 텐데, 엔진 소음이 없어서 부각되어서 들리는데도 그 정도인 거니까 방음 처리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은 좀 착해 보였는데 뒤는 악동 이미지입니다. 트렁크 라인이 씩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측면에서처럼 이 아래쪽에 크고 길게 그어진 크롬 라인이 포인트입니다. 소형급 차량인 아담한 느낌을 주는데요. 그나마 덩치를 커 보이게 하려고 뒷범퍼가 두툼하고 양옆도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지붕 쪽은 트랙스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 느낌인데, 와이퍼가 2뼘 정도 되는 걸 보니까 좀 더 크긴 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뒷창문 유리가 이 엠블럼이 있는 이 아래쪽까지입니다. 왼쪽에는 볼트 EV 레터링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쉐보레는 보통 LT, LTG 프리미어 이런 식으로 이 등급 표시를 너무 철저하게 하거든요. 후방 카메라는 엠블럼 기준으로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트렁크 레버가 위치합니다. 트렁크를 살짝 열어보면은 이 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리프트가 좋아가지고 부드럽게 잘 열립니다.
닫을 때는 그냥 닫아도 되는데 오른쪽 편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방향이 뭔가 반대라 가지고 이렇게 잡아갖고 내리듯 닫아줘야 됩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닫힐 때도 부드럽게 잘 닫힙니다. 후미등은 되게 복잡한 문입니다. 볼트 EV 후면 디자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래쪽에도 등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프트로 띄워서 살펴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살펴보려는 이유는 전기차에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모 차량이 하부에 충격을 받아서 용접부에 금이 가고 그 금 사이로 습기등이 들어가가지고 배터리팩이 손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모 차량의 흠을 잡으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바닥에 배터리팩을 달고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하부는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볼트 EV는 배터리팩을 따로 장착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태생부터 전기차여서 바닥부터 높이가 높아가지고 하부를 긁힐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합니다. 근데 긁히지 않는다 보다 혹여나 긁히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괜찮아 보이시나요? 판단은 보시는 분들과 실제 일어나는 결과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외관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 실내 공간 및 옵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